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했고, 검찰은 법에 명시된 즉시 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전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보낸 지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가 구치소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경호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잠시 뒤 경호 차량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용산 관저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성벽을 쌓아놓았던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과 관련해 수감된 다른 이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모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은 대검 앞에 모여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특수부는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만 취소되는데도 마치 내란의 면죄부라도 받은 듯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마중을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탄핵 심판 선고가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은 모두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48분쯤 대통령 경호 차량 여러 대가 구치소 문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커집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호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걸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더니 성큼성큼 걸으며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주먹도 쥐어 보입니다. 박수와 함성이 커지자 지지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도 보입니다. 허리를 90도 숙인 인사도 여러 번 합니다. 구속이 취소됐을 뿐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구치소 앞에 미리 마중을 나왔고 윤상현, 이철규, 김기현, 박대출, 강명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걸은 뒤 집회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구치소 앞 수백 미터를 걸어나가며 여러 차례 인사를 한 윤 대통령은 다시 차에 탑승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약 20여 분 뒤 관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차에서 내렸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웃으며 5분간 인사를 나눈 뒤에야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야당은 오늘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는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5시 19분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과거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때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걸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이 결정의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즉시 항고를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의 심야 회의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처음부터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수사팀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 결정에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날이 아닌 시간을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모순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모두 다 풀어줄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혼란도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부하들은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셈이라 형평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의 공격의 빌미를 좋아하는데요.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석방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2012년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 짐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 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뿐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했던 김 수석은 즉시 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 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 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인 겁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번 석방 지휘 지시로 10년 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을 뿐 여전히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저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대비하면서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관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추가로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셈인데요. 석방되면서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관저로 들어간 뒤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는데요. 복귀한 윤 대통령은 일단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휴식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엔 체포 이전처럼 관저에서 칩거하며 탄핵 심판과 이어질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에 대비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아직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등에 대해 비공식 보고를 받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석방은 됐지만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막판 지지세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미 석방되면서 낸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이 석방되길 기도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낮부터 관저 주변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지금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대통령 직무에도 복귀해야 한다면서 탄핵 무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월처럼 관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반면 야권은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야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토요일 저녁이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곳 국회로 모여서 조금 전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두고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이라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두 당은 오후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내란 수괴가 활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여권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늦더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거라며 법적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마치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고 향후 정국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선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거짓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도 더 거세졌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인파가 서울 도심에 가득 찼습니다. 집회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도가 터져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지만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왜곡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기소한 것도 불법, 재판도 불법, 탄핵 심판도 다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하며 위협과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원래가 을사지니까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반헌법 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정계서 아우 마은영 아우 싸우자 이기자 멸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도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지난 선거는 모두 부정입니다. 100%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돌아온 한남동 관저에서 다시 집결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시민들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는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앞 왕복 8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풀려났다며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의 상식은 도대체 어디를 간 겁니까? 철야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힘들게 잡아놓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지켜낸, 어떻게 만들어낸 그 구속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루 만에 봄이 왔는데 왜 아직 이 나라에는 봄이 안 오는지 화가 납니다. 절차적 문제 등을 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유감을 표하면서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랑 판사들 너무 저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 꼭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이 끝이 아니라 꼭 검찰 개혁까지 사회에 뿌리 잡은 악을 지금 즉시 구속 취소. 집회 참가자들은 풀려난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도 위협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극우 집회에 나서면서 그 행동을 더 부추기지 않을 분노도 있고 이 사람이 더 큰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더. 앞서 오후 2시에도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 헌법재판소 쪽으로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이 70개 부대 경력 4천여 명을 배치하고 차벽으로 찬반 집회를 분리하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혜입니다. 오늘 검찰 결정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검찰 수뇌부가, 대검 수뇌부가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언급하면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과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이것은 이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고는 적용 법조항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관이 영장을 통해서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는데 그 법관의 판단권을 어느 정도로 제약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는 다른데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한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예. 구속 여부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탄핵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는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평의에 들어갔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중으로 원래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구속 취소됐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열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불구속 재판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병원 치료 등 갖가지 이유로 이제 변론 기회를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은 좀 많이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석방으로 윤 대통령이 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건 맞다고 봐야겠네요. 형사재판에서만요. 예. 탄핵 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던 과정 정말 험난했었는데요. 이 첫 소환 통보 36일 만에 겨우겨우 확보했던 윤 대통령 신병을 검찰은 수사팀 반발까지 꺾어가며 맥없이 내줬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리자 경호처 대형 버스가 막아섰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해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한 경호처. 군 병력 등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쌓았고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갔고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검찰의 첫 소환 통보 36일 만에야 수사기관이 겨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석방 과정은 신속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27시간여 만에 즉시 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취소 사유로 든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끝까지 반발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5시 15분 석방 지휘서 송부 직전까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면서 내부 갈등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범죄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는 다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를 유유히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이겼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취소 청구 같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까지 총동원해 구속을 면하려 애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런 법 기술들이 결국 통한 셈인데요.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사법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장외 여론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맞섰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화려한 법 기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의 1차 조사는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한 데 이어 이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이용해 1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초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수사 실무에서는 보기 드문 체포 적부심 청구로 뻔뻔하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난을 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 기소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까지 시도해 결국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할 경우 사회 혼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판 중인 내란 관련자들을 위축시켜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초래된 이 혼란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 전에 역대 최다인 6만 7천여 관중이 입장해서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피치 클락이 정식 도입되고 스트라이크 존이 낮아지는 등 달라진 규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우내 프로야구를 기다린 팬들이 시범경기 첫날부터 몰려들었습니다. 하나와 두산이 맞붙은 청주구장은 9,000석이 매진됐고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 2만여 관중이 운집하는 등 5개 구장에 시범경기 첫날 역대 최다인 6만 7천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올 시즌부터 달라진 규정들이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자가 없을 때 20초, 있을 때는 25초 안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피치 클락이 정식으로 시행됐는데 피치 클락이 좀 쫓아오고 있어요. 3초, 2초, 1초. SSG 노경은이 피치컴 소리가 잘 안 들려 공을 던지지 못해 첫날 유일하게 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의 스트라이크 존도 키 180cm 타자 기준 1cm가량 낮아지면서 선수들이 적응에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선 신인들이 돋보였습니다.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키움 정현우는 선발 등판에 3이닝 무피 안타에 8삼진 4개 완벽투를 펼쳤고 역시 키움의 신인 타자 여동욱이 비거리 120m의 대타 홈런을 터뜨리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3순위 신인 한화의 정우주와 삼성 배찬승도 나란히 1이닝 삼진 2개씩을 잡으며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롯데는 나승엽의 홈런포를 앞세워 지난 시즌 우승팀 기아를 꺾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준비 잘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축구에선 대전이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주민규의 시즌 4호 골을 앞세워서 대구를 꺾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전 주민규의 발끝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시작 6분 만에 크로스를 방향만 살짝 바꿔서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4호 골. 올 시즌 4차례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시키며 무시무시한 결정력을 과시합니다. 대전은 3분 뒤 최건주의 추가골로 격차를 더 벌렸는데요. 대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반 25분 라마스 슛! 와, 환상적인 무회전 중거리포로 만회골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는데요. 막판 대구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낸 대전은 한 골차 승리로 대구를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한 경기 도움 2개를 올리면서 팀의 3위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맨헨 글라트바우 원정에 선발 출전한 이재성, 전반 39분인데요. 측면에서 중심을 잃으면서도 정확한 크로스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2분 간결한 2대1 패스로 아미리의 추가골까지 도왔는데요. 이재성은 리그 6골에 도움 5개로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고 3위까지 올라선 마인츠도 구단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배지환은 시범 경기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3회 첫 타석부터 특유의 빠른 발로 유격수 앞 내야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희생 번트로 2루에 간 뒤에는 과감한 3루 도루까지 성공했는데요. 5회에도 안타와 도루를 추가하며 타율을 6할 때까지 끌어올린 배지환. 빅리그 재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리그2 부산 빌레로의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입니다. 팀의 첫 승을 이끈 영양가 만점짜리 원더골이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부터 먼지가 옅어지긴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대기가 정체하겠고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의 일평균농도 나쁨 수준, 전남과 제주 지역도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앞으로 2, 3일간은 공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습니다. 서쪽 온풍이 유입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3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15도로 4월 초순 마냥 따뜻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남쪽의 빗줄기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고 곳곳에는 이슬비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안개가 걷히더라도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해안에 비가,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걸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기초적인 산수 계산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진짜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못했다면 무능력의 극치이고 안 했다면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내란 세력과 한 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제 검찰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